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1일 신미 7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주청사 황진과 서장관 김정목은 명을 받고 국경을 나갔으니 의당 즉시 그대로 나갔어야 했는데 중국 지방에까지 갔다니 무단히 외주로 되돌아왔습니다. 임금의 명을 황야에다 요기시킨 죄가 이보다 클 수가 없으니 돌아온 다음에 모두를 잡아다가 국문화의 사명의 수행을 무상하게 한 죄를 다스리소서. 별난 처음에는 사람이 모자랐기 때문에 군공에 따라 주군의 원을 제수하기까지 하였는데 물론이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었습니다. 이제는 국사가 조금 안정되었으니 목민과는 가려서 제수해야 합니다. 옥천 군수 이봉은 군공으로 승진 제수하였으니 채차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1일 신미 8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비변사가 아뢰기를 송경락에게 위급을 고하는 것과 문안하는 두 조항의 일은 미미한 말단 관원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승기를 차출하여 보내야 할 듯한데 신들이 밖에 나가 의논한 바 장운익, 박동량, 이광정이 3인이 모두 적당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가리시기에 달렸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다른 합당한 사람도 서게 하라 하였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1일 신미 9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병조판서 이항복이 송경락이 차보한 것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야 할 것인데 항복은 바야흐로 병조의 중한 자리를 맡고 있으므로 사세가 외방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바라건대 권유를 분병조 판서로 삼고 경락에게 회답할 적에도 이를 들어 답한다면 사세가 편당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권율이 분병조 판서가 되지도 않았고 유종병을 또한 속일 수도 없으니 병조의 당상관 1인이 나가야 할 듯하다 하였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1일 신미 10번째 기사. 밤 1경에서 4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 성 안쪽 3촌쯤에 있었는데 모양은 희미하면서도 밝았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2일 임신 첫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돈전에 관한 한 가지 일은 사세를 헤아려 보건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유사가 형편을 살펴보고 힘을 헤아려 일찍 구처함으로써 시기를 놓치지 않게 달렸습니다. 호조로 하여금 여러 사람의 계책을 모두 수렴하여 그 중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 시급하게 조처하도록 하고 해도 가운데 경작할 만한 것은 또한 아울러 요량해서 경작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2일 임신 두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송경락에게 사명을 받들고 나갈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응모하게 해야 한다. 대개 스스로 응모한 다음에야 성사를 기필할 수 있을 것이다. 어째서 조정에 의사가 한 사람도 없겠는가? 오늘 명을 내렸지만 응모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 부끄럽지 않은가? 대저 절이가 있는 사람을 구득하여 보내고 싶으니 대신들에게 일러서 회개하라. 선조시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2일 임신 세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함경 감사 윤타견의 장기를 보건대 요사이 적들이 침범하지 않은 곳에서 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변 이후 북도의 형세가 전보다 갑절이나 약해져 매우 염려스러웠는데 대적이 지경에 있어 형세와 힘이 모두 고갈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이에 미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힘이 미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도의 신급제 100명을 우선 재촉하여 들여보내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2일 임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당초 훈련 도감에서 보수들을 교란시키는 일을 이 일과 조경에게 좌우영으로 나누어 교련시키게 하려 하였습니다. 1영은 군사 수요가 이미 찼으므로 조경이 바야흐로 교련시키고 있습니다마는 1영은 군사 수요가 아직 미비합니다. 어제 인견하셨을 때에 내리신 분부대로 또 이 일로 하여금 기사하는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2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상이 남별궁에 나아가 척 총병을 인견하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2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밤 1경에서 3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 세촌쯤에 있었는데 모양은 희미하고 작았다. 4경에는 구름이 짙게 끼어 살필 수가 없었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3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윤근수의 장계를 보건대 송경락이 먼저 오억령을 보내고 또 윤근수를 보내어 도중에서 사은하는 주문을 개탁하여 보고 만일 쓸데없는 말이 있으면 가지고 가서 회개하여 즉시 다시 지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은 완전히 속이려는 것으로 단순히 사은만 하게 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에서조차 하기가 매우 답답하고 염려스럽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여러 번 척총병을 만나보셨지만 그는 사람이 참어 진실한 듯하니 수차를 보내든지 아니면 은밀한 신하를 보내 은밀히 우리나라에서조차 해야 할 방도와 중국 조정에다 실정을 주달할 수 있는 길을 물어보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한번 승지를 보내어 서찰을 가지고 비밀히 물어보게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3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오늘날은 군량이 가장 시급하다. 양호 같은 데에 어찌 수만 석의 곡식이 없겠는가. 더군다나 세력 있는 사람들은 자진하여 납곡하려 하지 않는데도 관에서 감히 묻지 못한다고 했다. 따라서 저의 기세가 산하와 국가가 위급하게 되었으므로 중국 조정에서 수십만 명이 조만간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군량이 모자란다. 저기 진시로 가지 않는다면 인가에서 사사를 간직해두고 바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의 소유가 되고 말 것이다. 옛날의 의사, 복식 같은 사람들은 곡식을 바쳐 군량을 도운 것으로 이름이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지금 그대들도 다 서로 논할 것이 없이 곡식을 바친다며 경종을 구분하여 관직을 제수하기도 하고 물건으로 상을 주기도 하겠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략 이런 내용으로 따로 교수를 만들어 민간에게 효유하는 것이 어떠한지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3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의관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예법을 준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천이 현감 홍우와 전이 현감 유섭은 중국 군사의 지형에 관한 일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연대하여 욕까지 하게 되자 홍우가 분노를 견디지 못하여 주먹으로 구타하려는 즈음에 유섭이 피신하여 나갔습니다. 이를 본 사람이 모두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으니 목전현감 홍우를 파직시키소서 하니 수고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3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윤 11월 10일 강릉과 태릉에 전화를 하겠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3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밤 1경에서 5경까지 짙은 구름 때문에 객성을 살필 수 없었다. 선조 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3일 개요 6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삼가 접반사 김찬이 치예한 것을 보건대 안강에 들어온 적세가 처음에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 그 수요가 몇백 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중국군이 의심을 품고 싸우지도 않다가 도리어 패하였으니 매우 마음 아픈 일입니다. 중국 조정에서 한 일이므로 우리나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장수 중에 고원백, 홍계남, 권응수, 이수일, 이하는 바야흐로 경주에 있으면서 적이 지경을 침범해 오는 것을 미리 정탐하여 차절하는 계책도 이미 세우지 못한 데다가 적이 마구 안강으로 쳐들어왔을 때에는 또 백성을 효유하여 양곡을 구처해 놓지 못하였으므로 허다한 인물이 모두 약탈과 살상을 당하고 양도 모두 약탈당하게 했습니다. 이따위의 장사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대개 큰일 굴령이 하루가 다르게 해이되어 순찰사 이하 곤수와 수령들이 모두 편안히 앉아 방관만 하면서 매양적 선멸하는 일을 중국군에게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이라도 적에 대한 기별이 있으면 뒤질세라 도망하여 숨고 적이 물러간 다음에 적세를 과장하여 중과 부족이었다고 핑계하여 패전한 실상을 은폐하는 등 가지가지의 죄상을 말로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하서에서도 이러한 뜻으로 효유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이런 사연을 다시 절책하기를 전처럼 태만히하여 다시 이를 그르치는 자는 대소의 관한을 막론하고 모두 군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는 것으로 각별히 엄칙하고 안강, 영일, 장기에서 굴량을 약탈당한 장국의 수령 및 사망한 백성의 숫자를 숨기지 말고 상세히 기록하여 치게 하라는 뜻으로 도원수 순찰사 병사에게 아울러 하사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번 안강의 일에 대해서는 군율을 범한 제장들을 군율대로 시행할 수는 없지만은 또 원수로 하여금 경중을 참작하여 장벌로 경계를 보이라는 것도 아울러 유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성상의 분부를 받들건대 오늘날은 군량이 가장 시급하니 방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각자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곡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납곡하여 군량을 도우려 하지 않다가 마침내 산실한다면 그들의 생각은 어리석고 미혹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다만 당초에 납곡한 사람들이 도르는 상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도르는 상을 받기는 했으나 바친 곡식에 걸맞지 않기도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납곡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성상의 분부에 따라 교서를 만들어 민간을 효유하되 자원하여 납곡하는 사람은 감사가 그 즉시 계문하게 하고 해주가 바로 상전을 마련하여 즉각 나누어 줌으로써 전처럼 지체하여 실망하는 패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아울러 교서에 넣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주하승지 장운익이 아뢰기를 신이 척총병에게 나아가 통사 이해룡을 시켜 국왕께서 특별히 문안하러 보내셨다는 뜻을 말하게 했더니 척총병이 나와 영접하면서 매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신이 나아가 치사하기를 대인이 우리 소방의 일을 위하여 진심으로 애처롭게 여겨 한 집안처럼 도와주는데 답답하고 절박한 일이 있기에 양품하지 않을 수 없다. 적세가 창궐하여 좌우도에 가득 찼으므로 그 흉계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본국이 사은하러 가는 배신에게 겸하여 적세도 진달하게 했었는데 경략이 쓸데없는 말은 할 것 없고 오로지 사은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송경락은 우리나라 일을 전관하고 있으므로 그의 분부를 어길 수는 없다. 그러나 적정을 주문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위급한 사세가 조석간의 박두에 있는데도 중국 조정에서 모를 것이기에 소방의 군신이 밤낮으로
몹시 답답해하는 것이 이것이다. 삼가 대인은 하정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척총병이 송경락은 반드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당초 송경락과 제독은 빨리 일을 완결짓고 병마를 철수하려는 의도에서 이미 적이 모두 바다로 내려가고 단지 가등청정과 소부소 행장만이 서생포에 머물러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조정을 기만했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이 말을 믿고 있다. 당신 나라에서 이번에 전후의 적세를 주문한다면 경락이 죄를 받게 될 것이다. 당신 나라의 답답하고 절박한 일이 어찌 그 자신이 죽는 것과 같겠는가. 송경락에게 온갖 애처로운 말로 호소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줄 리가 없다 했습니다. 신이 그렇다면 다시는 주달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니 답하기를 그의 말대로 해야 한다. 단지 사업만 하고서 그 배신이 형편을 보아 주선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 주본의 내용을 보고 싶다. 통사를 시켜 비밀이 보내온다면 내가 요량하여 신고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앞서 인대할 적에 내가 송경락을 반드시 주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했더니 지금 척총병의 말이 내가 헤아린 바와 똑같다. 답답하고 절박하기 그지없다. 대신들에게 일러서 다시 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2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송경락의 수위가 그러하기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바른 마음으로 성의를 바치면서 기필코 국가의 사명을 도달시켜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황진의 사행이 아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부경사신도 병부에서 말을 잘못하여 일마다 불행하게 되어버렸으니 지금 다시 다른 계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의 사신을 구하여 동절하게 곡절을 진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저지당하면 밤낮없이 호소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돌아오지 않아야 합니다. 삼가 척총병이 한 말을 살펴보건대 그의 말대로 함직도 합니다. 산만하고서 그 배신이 형편을 보아 주선해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사신이 북경에 가서 정문을 하거나 대면하여 진술하게 하고자 한 것이니 사실 최입에게 유시하여 중국 조정에 도착하게 되면 적세와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을 통절히 진술하게 하소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은사가 뜬 소문을 듣고 잘못 정문한 것이라는 뜻으로 송경락 등에게 이자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아유, 형편이 불쌍한 조선이에요.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24일 갑술 알번째 기사 밤 1경에서 4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을 살필 수 없었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26일 을하 첫 번째 기사. 상이 시어소에서 심참군은 이름은 무시이다. 참 접견했다. 인사가 끝나자 심참군이 조선이 후속 조치를 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 계첩을 방해의, 금해통, 연병의, 수성의, 사민의, 생취의, 주실사, 정사난, 무소민에 관한 것이다. 올렸는데 모두 7가지 사항이었다. 조용히 열람해 주기를 청하자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우리의 소방을 위하여 정령하게 지시해 주시니 감사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참군이 말하기를 저의 어리석은 생각은 이러한데 가부는 국왕께서 짐작하시게 달렸습니다. 실행한다면 이것이 곧 부국 강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2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주하생치 장은익이 아뢰기를 친히 주문의 초구를 가지고 척총병에게 가보니 총병이 저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해질녘에야 돌아와 조구를 보고서 이는 매우 좋기는 하지만 송경락의 뜻과는 크게 어긋나므로 반드시 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담 상공이 이미 적의 군영에 들어갔으니 평행장이 후퇴하여 바다에 건너가지 않거나 항복하는 표문은 오지 않으면 송경량의 자신이 군사를 청하고 굴량을 청하게 겨를이 없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또 경략은 자신의 이 해가 걸려 있으므로 구설로 논쟁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5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남색 비단 한 피를 도승지 시임 희수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내가 보건대 도승지는 병이 있는 몸인데 요사이 국사 때문에 수고롭게 일을 하느라 추위에 몸이 상하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입는 양피 옷을 벗어주겠으니 사용하지 말라 하고 비단 한 필 금은 비단 한 필을 조화생지 장운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5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해평부 원군 윤근수가 송경락에게서 돌아와 청대함으로 상이 윤근수를 인견했는데 우부 승지 이 광정 주서 홍준 대교 심헌이 금렬 박동선이 입시했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국사 때문에 수고가 많다. 경략이 무슨 일로 경을 보내는 것인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신이 저쪽에 가 있어도 국사가 이러하니 황송하기만 합니다. 경략이 군량이 떨어진 것 때문에 곤장으로 신을 구타하려고까지 하기 때문에 신이 이리 오겠다고 청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경의 군사도 군량이 모자라는가? 하니 아뢰기를 오 유충의 군사입니다. 장계를 올리기는 했지만 상세하게 다 말씀드리지 못했었기에 송경락에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대저 4가지 건의 일을 거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들어 주장했고 또 군량도 타고는 모자란다고 하지 않은데 오 유충만 유독 군량이 모자란다고 했으니 이 일은 괴이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이 성을 쌓고 군량을 운반하고 있으니 물러갈 리가 없는데 송경락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아뢰기를 경락이 중국 조정에다 반드시 잘못 주달했기 때문에 외적이 물러간 것을 말하지 않고 단지 서생포에 있다는 것만을 들어 사언하여도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락이 무슨 일로 경을 데리고 가는 것인가? 하니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는 모든 일을 국상이 판단에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또 군량에 관한 일은 신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곤장으로 데리려고까지 했으니 이는 곧 공갈 협박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조정에서 군사를 출동시켜 진격하자는 말이 있었는가? 하니 아뢰기를 저력이 물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진격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국의 사정은 마땅히 곧바로 주달하여 하는 것인데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어 주달하지 못하니 매우 답답하다. 저기 그대로 있는데 사언하는 것도 미안하고 사언한 다음에 다시 군사를 청하는 것도 사체 미안한 일이다 하니 아뢰기를 왕자나 배신이 나아가서 사언해야 합니다. 황진이 가지고 간 사은에 관한 주문은 단지 적세만 말했으므로 경락이 보면 반드시 화를 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방이 송경락에게 저지당하여 실정을 주달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들어 주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아뢰기를 그렇게 한다면 국사가 크게 그르쳐질 것입니다. 우선은 그의 뜻대로 순응하여 사언만 한다면 경락도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황진이 도로 강을 건너온 것은 사체에 미안한 일이지만 사세가 이러하기 때문에 신이 불러온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간에서 가로막은 것은 모두가 경락이 한 짓인가? 하니 아뢰기를 경락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락이 그렇게 한다는 말은 정직하지 못한 말이구나. 그러나
적세가 이처럼 사나오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경의 생각에는 우선 그의 뜻에 따라 사업만 한 뒤에 적세를 진술함이 옳다고 여기는가? 경락이 있을 때는 일이 완결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와 같으니 이런 뜻으로 극력 진달하며 간척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아뢰기를 신이 중국어를 조금 알고 있으니 무슨 일인들 함께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경락이 의례 수작을 하지 않으므로 요행이 틈을 타 말을 하더라도 실정은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맞대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유경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아뢰기를 술사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유경의 시비는 논할 것이 없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겠는가? 하니 아뢰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수를 내리도록 명했다. 근수가 아뢰기를 옥령이 막 서쪽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불러다가 의논해보고 같은 말을 일러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진이 지니고 있는 문서가 소은경락에게 간다면 반드시 크게 노할 것이다. 모른디기 대신들과 더불어 다시 의논해서 조처해야만 한다 하였다. 근수가 아뢰기를 장 도사가 가지고 온 선유를 보니 매우 통분스러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송경락이 한 것일 것입니다. 하였다. 아뢰기를 병부가 한 짓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필시 송경락과 상의해서 했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5일 을하 5번째 기사 밤 1경에서 4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 3촌쯤에 있었는데 모양은 희미하고 작았다. 2경에는 유성이 천창성 밑에서 나와 손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병과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5, 6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는데 광채가 땅을 비추었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요사이 백관이 직무에 태만하여졌습니다. 남부 참봉 김천주는 진제 간관으로 죽을 거리는 것을 감독하지 않아 죽을 맹물과 같이 되게 만들었고 또 격까지 섞었기 때문에 기민들이 원통함을 호소했습니다. 한상 판관 이 제3은 검거를 삼가지 않아 진제장을 기민들이 간관에게보다도 더 심하게 원망하고 있으니 모두 파직시켜서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요사이 백관이 직무에 태만하여졌습니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해평 부원군 윤근수가 아뢰기를 사은사 황진 등이 가지고 가는 주문은 이것이 사은이기는 하지만 실은 청병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요동에 도착하면 반드시 송경락이 저지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갈 수 없는 것은 물론 그의 마음만 거스르게 되기에 신이 황진에게 통지하여 의지로 되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덕건대 황진이 이 때문에 대간의 논박을 받았고 돌아온 뒤에는 잡아다가 추국하라는 명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는 신이 망년대에 지휘한 탓으로 그렇게 된 것이어서 황성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사은에 관한 문서를 이제 다시 지어야 할 것인데 황진이 이미 분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급하게 강을 건널 것입니다. 즉시 강가에 머물러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면 황진은 그대로 앞서의 주문을 가지고 갈 것이어서 다시 지은 문서를 반드시 미처 뒤따라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니 하서하여 주야로 달려가 강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 지은 문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게 해야 할 듯합니다. 대신들과 비변사에 내리시어 상의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이번에 송경락이 분부한 말을 옥령이 모르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옥령이 길을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도로 올라오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2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사은과 주문에 관한 일을 신들이 윤군수와 함께 상의해 보았습니다만 송경락의 뜻대로 모두 들어주어 지경 안에 외적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결같이 사실대로 말하여 그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내용을 꾸밀 적에 사은에 주력해야 하기는 하지만 사실에 의거하여 외적이 바닷가 여러 고을에 있는데도 천병이 지켜져 우리 소방에 지탱하여 보존하고 있으니 모두가 천원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다만 그를 지을 적에 이를 짐작해서 은근히 완곡하게 하면서도 드러나게 하기란 오로지 짓는 사람이 솜씨에 달린 것인데 윤근수가 이미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짓게 하기로 의논을 정했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26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윤근수가 지금 사나는 주문을 다시 지을 것인데 이것을 미처 내려 보내기 전에 황진이 먼저 앞서 가지고 간 사은하는 주문을 바친다면 일이 번잡하게 되어 더욱 송경락의 노용과 의심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니 윤근수가 아뢰는 대로 황진을 우선 강가에 머물러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 대로 하라. 다만 지금 다시 지었다가 만에 하나라도 송경락의 술책에 빠지게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26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밤 1경에서 4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을 살필 수 없었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2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해주에서 출발하여 저녁 때 남성의 민가에 머물렀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2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전교하신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상의한 바 모두들 사안하는 글에 사실을 빼놓지 말 것은 물론 겸하여 둔치에 있는 적세의 상황도 진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사안하는 주문을 다시 찍게 하여 정탈한 다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의 술책에 빠질지의 여부는 미리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먼저 사나는 글을 보내고 이어서 위급을 고하는 주문을 보낸다면 송경락의 뜻을 어기지도 않고 적세도 대리야 주달하게 될 듯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경락이 사나는 주문만 진달하게 하고 위급을 고하는 주문은 도로 저지한다면 또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대저 사계의 변천이 날로 더욱 조처하기 어렵게 되니 내일 정의품 이상의 승무는 제조를 모두 모아 상세히 의논해서 품하여 체결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황진이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우선 머물러 있으면서 기다리게 함이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2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반인 수령 중에 기복시켜 잉임한 사람들을 앞서 대간이 아래에서 모두 채차했는데 저기 지경에서 나가지 않았으니 이 의논은 급한 것인 듯하다. 더구나 지금 적세가 사나우니 무반 수령으로서 상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종전대로 기복시킬 일을 비변사에 일러서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복귀하기를 무릇 전진에 있거나 관직에 있다가 상사를 만난 사람들은 일체 기복시켜 종사하게 하라는 뜻으로 각도 관찰사에게 유시를 내리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27일 정축 네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공주에 사는 정 박축은 쌀을 내어 죽을 거려 기민을 구제하여 살려낸 것이 300여 명이나 되고 정무경은 콩을 삶아 주먹밥을 만들어 길거리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구제했습니다. 이런 난리를 당해 남을 구제할 마음을 가졌으니 보상하여 다른 사람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로 하여금 상직을 제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4군 선조 26년 11월 27일 정축 5번째 기사 밤 1경에서 4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 삼촌쯤에 있었는데 모양은 희미하고 작았다. 선조 7월 44군 선조 26년 11월 2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연안부에 이르렀다. 선조 7월 44군 선조 26년 11월 2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척총병이 나를 성의로 대했으니 영상은 내일 좀 친히 나아가 무난하고 적세를 갖춰 진술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어 대인이 우리 소방을 한 집안처럼 보아주니 과군께서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한다. 지금 적세가 저렇게 사나와서 우리 소방의 위태하고 절박함이 이러한데도 중국 조정에 주달할 길이 없으면 곧 대인도 훤히 알고 있는 바이다. 과군께서 밤낮으로 매우 걱정하고 있지만 호소할 길이 없어 적자가 자모를 믿듯 우리 오직 대인만을 우르르고 있다. 흉적은 치지 않을 수 없고 번방은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소방이 한번 적에게 점거당하여 버리면 요동과 산동도 조석간의 싸움터가 될 것이므로 중국도 반드시 무사하지 않게 될 것이니 이는 자연의 형세요 천하일의 큰 깃털인 것이다. 그 바라건대 대인은 이쪽의 사상을 갖추어 송경락과 이제독 두 대인께 품첩함으로써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민생을 구제하고 위망에 빠진 소방을 구원해 준다면 대인의 공덕을 우리 소방이 만세토록 영구히 힘있게 될 것이다 하라. 이렇게 말하여 그의 뜻을 타진해 보는 것이 어떤지 영상에게 하문하라 하고 전교하기라. 앞서 8월경에 순환어사가 평양까지 왔었는데 내가 접견하지 못하여 실정을 진술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한스럽다. 이번에 행인이 서울까지 온다면 마땅히 내가 직접 접대하게 될 것이니 나라 사정이 진달래지 못할 것을 근심할 것은 없겠지만 평양에만 왔다가 돌아간다면 주선하여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영상은 미리 행장을 꾸며놓고 있다가 신보가 즉시 평양으로 가서 나의 명령을 대신하여 저 대인께서 폐방까지 왔는데 국왕께서 멀리 서울에 계심으로 와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의정을 보내어 기거를 봉후하게 하였다 하고서 연회를 마련하여 위로하라. 이어 품첩을 증정하여 적세의 사나움과 우리나라의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을 남김없이 진술하되 이야기를 누누이 그만두지 말고 계속하여 기어코 경청하도록 해야 한다. 또 지나는 고을들의 부로와 군민들로 하여금 말머리에서나 정중에서나 함께 울부짖으며 호소하게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영상에게 일러서 대처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4군 선조 26년 11월 28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상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 및 태평부원군 윤근수 비변사 유사당상 영부사 심수경 영의정 유성령 병조판서 이항도 등을 인견했는데 조화성지 장운익 주서 홍준 대교 심헌 검열 박동선이 입시했다. 유성룡이 나아가 아래기라. 홍인상이 북경에 갔다가 막 돌아왔으니 하문하실 일이 있으면 아울러 입시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척총병의 문서에 행인이 나온다 한 것은 정철의 장계 중에 행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평양까지 왔다가 돌아갈 것이라고 한 그 사람을 가리키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칙서를 가지고 와 선유한다면 서울까지 올 듯합니다. 신이 지금 홍인상을 통하여 중국에서는 외적이 모두 물러간 것으로 여긴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전후의 문서를 가져다 보니 정철이 가지고 간 문서에도 삼도를 수복하고 강력을 재건했다고 한 말이 있었고 황제도 해국의 주문을 보고 주임의 마음이 기뻤다는 말이 있으니 지금 이렇게 군사를 유치시켜 놓은 것은 외적이 재차 올까 싶어서인 것입니다. 이제 송경락의 말대로 사은만 하소서. 다만
위급을 고하는 주문을 경락이 저지하고 들여보내지 않으면 외적이 없다고 중국 조정에 꾸며대다가 마침내는 허물을 우리에게 돌릴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경락의 말대로 사업만 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뒤에 다시 다른 말을 하면 어찌할 것인가. 경락과 상지하는 사이에 국사가 이미 기울어질 것이니 이는 옛사람이 이른바 너희들의 의논이 결정되는 동안에 나는 이미 황하를 건넜다고 한 것과 같은 일이다. 중국에서 경락을 퇴직시킨다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국사가 잘못될 것이다 하였는데 성령이 아뢰기를 외정의 의견도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수경에게 이르기를 영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수경이 아뢰기를 사은만을 한 다음에 적세를 극력 진술해야 합니다. 비록 말이 저촉되더라도 피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행인이 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쁘나 한편으로는 걱정스럽다. 만일 경락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불측한 일이 있을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영상을 평양에 보내고자 하는 뜻도 이를 위해서였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정신이 전과 같지 못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항복에게 이르기를 병조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어제 이미 함께 의논해서 아뢰었습니다. 황진의 이번 사행에서는 적이 두루 깔렸지만 중국군에 의해 지탱하고 있다는 뜻으로 명백하게 사은하고 최입의 사행에서는 위급을 고하는 일을 전적으로 위임해야 합니다. 경락이 쓸데없는 말은 할 것 없다 했지만 먼저 사은한 다음에 위급함을 고해야 합니다 하고 성령은 아뢰기를 그렇게 하려면 사은하는 주문을 시급히 마무리하여 황진에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정문하게 되면 저들이 반드시 어찌하여 국서가 없는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급을 구하는 문서가 잇따라 간다면 무방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러나 술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니 인상이 아뢰기를 신이 중국에 있을 적에 과도감과 병부의 죄본을 보았는데 범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락이 해면 방비와 외적 방어라는 이름을 띠고 고뇌의 일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이 물러갔다는 제본에 대한 성지에 조선의 뒷일을 특별히 잘 조처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완료한 다음 이 여성과 함께 조정으로 돌아와 상을 받도록 하라 했으니 경락에 들어가려 해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이 중국 조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적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했었는데 석상서가 신을 불러 당신 나라가 잔파되었는데 외기 만일 다시 온다면 천병이 번번이 구원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염려하지 않게 된 것이 이러하고 석상서가 건심하는 것도 이런 부분인데 지금 왜 저기 물러갔다고 속이고 있어? 우리나라 사세가 조석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신의 의리석은 생각에는 위급을 구하는 문서가 주달되기를 기필할 수는 없지만 요동의 순무와 순안이 모두 다 있고 이목이 없지 않습니다. 혹 두 가지 주본을 만들거나 혹 한 가지 주본을 만들되 마땅히 위급을 고하는 내용을 급선무로 하여 시급히 들여보내야 된다고 여깁니다 하고 성령은 아뢰기를 인상의 생각은 국가의 사명을 도달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락이 만일 한 달이든 10달이든 내 마음대로 머물러 놓겠다 하면서 들여보내지 않는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니 인상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위급을 구하는 문서가 득달되기를 기필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 사은 문서를 가지고 갈 사실은 잘 가려서 보내어 적정을 통절하게 진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지의 제본을 보아도 경락의 속마음을 환히 볼 수 있는 바 옹패한 일과 구체스러운 정상을 남김없이 진술한다면 중국에서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순무와 순안도 긴중한 자리이니 우리나라로서는 마땅히 정직한 도리로 해야 합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인상의 말이 좋기는 하지만 갑자기 위급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더욱 성내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사은을 먼저 하고 마음의 위급을 고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락의 명사인가 하니 홍인상이 아뢰기를
반전이 없어서 물어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근수에게 이르기를 경의 뜻에도 황진을 들여보내는 것이 미안하다고 여기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월의를 물려서 써놓고 추후 위급을 구하는 것만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척장은 어느 날 떠나기로 정했는가? 곡절을 자세히 알고 해야 할 것이다. 하니 운익이 아뢰기를 친히 영상과 함께 간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계달하려는 일을 차자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일시에 입시하지 못하고 이제야 나왔습니다. 하니 상이 차자를 보고 나서 이르기를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지극하다. 이 자리에서 의논하여 결정한 곡절을 승진은 상세히 참판에게 말해주라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이의 순리대로 말하면 황진이 이번 주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한번 노한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만일 황진을 도중에서 뒤쫓아 만날 수 있다면 사은을 먼저 한 다음에 위급을 고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서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상이 홍인상에게 이르기를 적이 물러갔는지의 여부를 병부에서 묻지 않던가? 하니 아뢰기를 신이 석 달 만에 비로소 중국에 들어갔는데 병부가 묻지 않았습니다. 신이 물어보니 머지않아 적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부가 경락의 말을 믿지 않더라도 사은사가 지경 안에 남아있는 외에는 없다고 한 말을 듣고는 반드시 이 말을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니 운익이 아뢰기를 이는 우리나라 사신으로서는 해야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주문에 대한 일은 깃털이 기묘한 것 같은데 사은만 하고 위급을 고하는 주문을 보내지 않은 것은 이 또한 미안합니다. 밖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승지가 이 자리에서 한 의논을 가지고 나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운익이 아뢰기를 신하들로 하여금 각각 서게 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이 같지 않다면 각자 서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8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제 신의 의논이 각각 이동이 있자 이것을 가지고 입게 하니 전교하였다. 황진이 가지고 가는 자문은 바치지 않을 수 없다. 연석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대로 바치게 하라.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8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밤 1경에서 4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 삼촌쯤에 있었는데 모양이 희미하고 작았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9일 규묘 첫 번째 기사 상이 남별궁에서 동지 망골례를 거행하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9일 규묘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승지 장운익과 척총병의 하차에 가니 척총병이 관대를 갖추고 나와 신을 만났습니다. 운익이 먼저 나아가서 성상께서 근신을 보내 선물을 증정하게 하신 뜻을 말하니 답하기를 국왕의 후하신 이에 한없이 감사하다 했습니다. 제가 이어 과군께서 노이아가 평양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언제 길을 떠나는지를 모른다. 또 조정에서 행인을 차출하여 보낸다는데 무슨 일로 인해 오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하니 척총병이 본래는 내일 출발하려고 했지만은 마야우로 육화포를 만들고 있는데 이를 국왕께 보내어 관람을 거친 다음 의정들과 함께 시험 발사를 해보고 싶으니 모레 떠나야 할 듯하다. 행인을 보내오는 일은 나도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인하여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 과군께서 대인이 2, 3일만 조금 더 머물렀다가 떠나기를 바란다고 하니 답하기를 이미 분부가 있었고 일이 또 긴급하여 오래 머물기 어려울 듯하다고 했습니다. 신이 이어 고하기를 외적이 바닷가에 둔치해 있는데도 이 사정을 조정해 주달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분부하신 대로 하겠다 하니 척총병이 흔연히 크게 웃으면서
이 말이 매우 옳다. 다만 송경락이 이미 조정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으니 그의 몸이 죽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인데 어찌 언어로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또 외적의 정세가 헤아릴 수 없으니 이런 곡절을 가지고 송경락과 이 제독에게 분부하여 시종 우리 소방을 구제해 달라는 뜻을 말하겠다고 하니 척종병이 답하기를 송경락은 자기의 생사가 달린 일인데 어찌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정이 말하는 동안에 송경락의 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척종병이 보고 나서 즉시 신에게 보냈는데 그 유첩 내용에는 놀랍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한 말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자기의 품체를 내어다가 신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대략의 뜻이 유치시킨 군사들이 모두 싸울 뜻이 없기 때문에 외적을 섬멸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일과 경주의 패전에서 알 수 있다고 하였고 끝에는 군량을 청하여 다시 외적을 막도로 조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일어나서 사례하기를 이 품첩을 보건대 우리 소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더라도 이보다 더 할 수 없겠으니 감격스름을 견디지 못하겠다. 다만 경락의 유첩이 저러하니 노약에서는 어떻게 조처하겠는가 하니 답하기를 이는 그저 귀국에 대해 시끄럽게 짓거리어 보는 말들이 반드시 그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오름지기 마음을 놓으라 했습니다. 또 세자는 마땅히 상주로 내려가야 한다고 하기에 신이 감히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주는 잔파되어 공돈에 관한 일들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하였습니다. 척종병이 그렇다면 전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신이 드디어 작별하고 나왔습니다. 대저 송경락의 제장들이 모두 외적이 이미 물러간 것으로 말을 했으므로 지금 여기에 유치시킨 군사는 외적이 재차 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에 불과하니 군영을 잘 만들고 기계를 매우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척장도 이러한 뜻이 없지 않으니 송경락의 뜻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누차 기회를 놓쳐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모함받게 되었으니 매우 통탄스럽고 답답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경락이 총병에 보낸 것을 보건대 다시 희망이 없게 되었다. 이 제독은 그래도 척세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으니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일을 잊지 않는 것이다. 어떤 관원 하나를 전담하여 보내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위급함을 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가 매우 답답하고 절박하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일 비변 사이에 일러서 시급하게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 7월 44군 선조 26년 11월 29일 김효 세 번째 기사 밤 일경에 객성이 천장성 동쪽 제3성 안쪽 세촌쯤에 있었는 모양이 희미하고 작았다. 그 뒤에는 구름이 짙게 끼어 살필 수 없었다. 선조 7월 44건 선조 26년 11월 29일에는 김효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원접사와 관반의 소임을 전에는 문관인 사신이 나올 적에는 모두 문영을 맡은 사람으로 차임했었습니다. 지금은 평상시처럼 할 수는 없지만 만일 시를 지으면서 수작하기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일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로 인해 정의를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윤 근수는 문영을 맡고 있으면서 바야흐로 경락의 접반이 되어 있으므로 할 수가 없고 예문관 제학 이 덕형은 이미 원접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내 병세에 차도가 없다고 하니 만일 며칠을 지체해 버린다면 강을 건너기 전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홍문관 제학 이 항복을 원접사로 삼아 먼저 보내고 관반은 이 덕형으로 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오승과 하느니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3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이 편전에 나아가 영의정 유성룡을 인견했는데 좌생지 장은익 주서 홍준 대교 심헌 검열 박동선이 입시했다. 장은익이 나아가 아뢰기를
심춘겸이 밖에서 있으면서 대추대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입시하게 하라 하였다. 성령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어제 척 총병에게 갔다가 날이 저물었어야 돌아왔으므로 자세하게 아뢰지 못했습니다. 대개 그의 말을 들어보고 또 유첩을 보건대 답답하고 절박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척장이 우리나라를 위해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그를 힘입어 사정을 도달시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 유튜브를 보고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므로 어제 이미 정원에 전교했다. 척청명이 송경락에게 아부한다면 이제 바랄 데가 없게 된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경락의 이자에 유정의 군사도 성지를 받들어 철수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사은은 수복한 것을 주로 하되 적세를 계속해서 주문했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으니 이는 바로 그의 술책에 빠진 것입니다. 척총병이 어진 장수이기는 하지만 경락에게 매인 몸인데 어찌 그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 일을 발명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의 행인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좋지만 경락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경락이 16경의 말을 듣고서 이미 일을 거로친다다가 저기 또 머물러 있은 지 오래 이어서 그의 병력으로는 격퇴시킬 수 없기 때문에 허물을 우리나라에만 돌림으로써 자신은 모면할 계책을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말이 옳다. 적장이 온다면 계첩을 지어 주어야 할 것이다. 빈청에서 시급히 의논하여 짓되 종사를 다시 수복하게 된 것은 일각도 감히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조정에서 우리 소봉의 사세를 모르고 있다. 만일 적이 다시 온다면 우리나라의 상망은 돌볼 것이 없고 성천자께서 경영해 온 일이 마침내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를 민망하게 여겨 천일을 범함을 무릅쓰고 이미 주문했다는 내용으로 답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청병에게 이와 같이 말한 다음에 핍박하는 말이 되지 않겠는가? 절박하긴 하지만 경락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것이니 적이 나누어 응고하고 있으면 대인께서도 아는 일인데 사실대로 주달하지 않는다면 대의에 미안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3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항복이 아뢰기를 지난해 설 사신이 왔을 적에 조정의 의논이 가령 사신이 시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배신으로서는 마땅히 국난이 해소되지 않은 것을 들어 극력 사양하고 회답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었는데 사신이 와서도 과연 시를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이 어쩌다가 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는데 문화는 결단코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만일 중국 사신이 간절하게 수창하라고 한다면 무슨 말로 답해야 할지 감이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잘 말하여 화답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나 부득이하면 혹 한두 번 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3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었다. 척총병이 신에게 소지를 보냈는데 대략은 연중에서 전달한 유첩 내용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국왕을 뵙고자 하는 것은 이 일 때문이다. 공도 그 자리에 있게 되면 함께 의논하기가 편리할 것이다. 만일 이 일이 아니라면 국왕을 수고롭게 할 것이 없다 했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30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국사가 이에 이르게 되니 매우 답답하고 절박합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한편으로는 천칭에 주달하고 한편으로는 송경락에게 간절하게 진술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힘을 다해야 할 것이요 법연하게 상리애로 해서는 안 됩니다. 원천군 이징이 지금 문안과 위급을 구하는 일로 경락과 제독에게 나가게 되는데 그들은 반드시 국왕과 친족이라 하여 여타의 신하와는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성상께서 손수선 서찰을 보내어 간절한 마음을 다하신다면 승문원에서 보내는 글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윤호해 주신다면 신이 곧 그 글 내용의 어구를 상의하여 초고를 만들어 상달하겠으니 성상께서 가감하여 친히 쓰시어
경락과 제동 및 원, 외량 앞으로 보낸다면 혹 무방하겠다 싶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는 본시 잔 글씨를 못 쓴다. 지금이 어떠한 때인데 내가 할 수 있다면 어찌 감히 이같이 사용하겠는가. 부득이 해야 할 일인가? 그렇다면 영상에게 하모나라 혹 한다 하더라도 어찌 세 곳에다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30일 경진 5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지금 국사가 그지없이 위태로우니 중국 장수에게 간절한 마음을 다하려면 마땅히 실성으로 해야 할 것이요 상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들이 답답하고 절박함을 견디지 못하여 이렇게 앙품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상께서 다 쓰기가 수고로우시다면 한두 곳만 쓰시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기초하여 드려오라 하였다. 선조 7월 44권 선조 26년 11월 30일 경진 6번째 기사 상이 시효소에서 총병 적금을 적견했다. 상이 말하기를 등근데 오늘은 곧 대인의 초도라 하니 합의하겠소이다 하니 척 총병이 말하기를 이미 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업을 행하겠소이다 하니 척 총병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살해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업하였다. 상이 자리에 앉기를 청하니 척종병이 말하기를 이번의 행위는 선유와 오건의 일 때문에 나옵니다. 요는 광해군과 윤의정에게 3조를 총독하여 요의지 설치와 군량 독촉과 군사훈련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황상의 은혜는 한이 없소이다. 우리 소방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야 감히 마음을 다해 하지 않을 수 있겠소이까 하니 척종병이 아뢰기를 호심이 온 것도 이 일을 위해서이고 경락의 자문도 이 일을 위한 것입니다. 요해지 설치와 성수비는 공부의 일이고 포수기와 군사훈련은 병부의 일이고 군사에게 군량을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곧 호부가 할 일이니 행인이 오는 것은 관계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분부가 이와 같아 우리 소방을 한 집안처럼 도와주어서 우리 소방의 백성들이 장차 대인의 덕을 힘입어 소생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당금의 적세는 대인께서 분명히 보시는 바로서 우리 소방의 위망이 조석에 박두해 있소이다. 이 때문에 답답하기 그지없소이다 하니 척 총병이 말하기를 경락과 제독이 스스로 하게 될 것이고 심 참장이 내려가면 저기 반드시 바닷가로 날아갈 것입니다. 3조의 판서는 이미 내려갔습니까? 더군데 광해군은 영덕하고 효성스러움을 천성으로 타고났다고 하니 전주에 내려가서 채경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좌이정, 윤두스, 호주참의 정광적, 공조참판 이 노는 이미 내려갔고 병조는 권율이 병마를 총독하고 있으니 병조를 대신할 수 있소이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병조 판사는 또한 기묘한 일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했소이다. 또 근데 이미 군량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확실한 소식을 알지 못하므로 삼가 자세하게 알고 싶소이다. 하니 척 총병이 말하기를 군량 청구에 대해서는 4달 사이에 주본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성천자께서는 속국을 부자간처럼 보십니다. 옛적에 요가 9년 홍수를 만났을 적에 우가 자기 집 문 앞을 3번이나 지나면서도 들리지 않았었고 주공은 삼토포 삼악발 하면서 전하의 선비들을 접대했습니다. 국군께서도 나라가 전파한 나머지 마땅히 토포 악발하고 와신 상담하셔야 할 것인데 어제 호우심이 왔을 적에 관대하지 않았었고 오늘도 접견하지 않으시니 미안한 일인 듯 합니다. 이른바 호우심은 호택과 심 사연을 말한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어제 두 장수가 밤을 멀어 쓰고 들어왔는데 미처 접견하지 못했으니 이는 곧 과인의 죄이거니와 유사가 잘못한 것이므로 이미 죄를 주었소이다. 어제 경락의 대인 앞으로 보낸 첩자를 보건대 철병에 관한 일이 있었기에 놀랍고 괴이함을 견디지 못하겠소이다. 대인께서는 군량 청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처럼 철병하는 일이 있었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소이다 하니 척 총병이 말하기를 철병이라는 말은 내 건의 일을 거행하지도 않고 3조의 판서 및 광해군이 내려가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말이 있은 것이요
참으로 절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천조의 장관들은 오히려 해가 넘도록 노고하고 있는데 광해군이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소이까. 다만 병으로 해주에 머물러 있는데 4일에는 들어오게 될 것이외다 하니 척청병이 말하기를 무슨 병으로 아프게 되었습니까? 내가 의술을 조금 만나 본다면 병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 소방의 의학으로는 여러 해를 치료해도 낫지 않았소이다. 지금 대인께서 치료해 주신다겠다는 분부를 받고 보니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소이다 하니 척청병이 말하기를 병의 정세를 써준다면 마땅히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술 한 잔 돌리겠다고 청하니 척청병이 말하기를 오늘은 곧 어머니께서 고생하신 날이므로 술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말씀을 듣고 보니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척청병이 말하기를 내일은 호우심이 국왕을 배려한다면서 나에게도 같이 뵙기를 청하였으니 접견하신다면 나도 마땅히 가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과인이 내일은 찾아가 배려하오. 대인께서 무슨 우리 소방에게 진심으로 성의를 베푸시는 것이 보통보다 만만 배나 더하므로 감히 품첩을 드리는 바이오 하니 척총병이 품첩을 보고 나서 말하기를 절병에 관한 말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예단을 증정하니 척총병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